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에 이렇게 뵙네요.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옮겼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을 할 텐데요. 최근 뉴욕 증시 전체적인 흐름 어떤가요? 예, 여전히 뭐 미국 증시가 요즘엔 좀 계속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속 좀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좀 이벤트가 좀 크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역력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FMC 이번에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죠. 약간 속도 조절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랬는데 연준 의원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내용을 공개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사실 근데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공개한 그 의사록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일단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긴축 속도를 어제 낮췄잖아요. 0.25%로. 그래서 네. 글로벌 각국이 이제 속도 조절은 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시에 우호적이다 보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뭐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은 경기가 고꾸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속도가, 그러니까 올해 연초만 해도 올해 금리 뭐 많이 올려야 두 번 예상했거든요. 그래야 네. 뭐 0.25니까 0.5%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0.75%를 네 번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니까 엄청 빨리 올렸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4%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하니까 이 충격이 커지고 있고, 이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긴 게, 특히 우리나라도 그 레고랜드 사태가 좀 터진 원인 중에 하나도 너무 빠른 이제 긴축이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후유증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음. 연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보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염블리님과 방송을 한다니까 주식에 또 코인에 물려있는 지인들이 대신 좀 물어봐 달라고. 네,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어렵고 부동산 시장도 혹한기잖아요. 네네. 이럴 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인내가 답인가요? 근데 이게 아무거나 인대하면 안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보석도 있고요. 정말 버려야 음. 될 것도 있어요, 사실. 좀 네. 표현을 제가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보석이냐 그냥 평범한 거냐, 정말 옥석을 이제 가려야 내 한다.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공부는 좀 해야 되겠지만 네. 결국엔 이거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기업들도 빠지고 진짜 실적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는데, 음. 이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내년을 봤을 때 음. 이 기업이 과연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음.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본인이 딱 판단했을 때 내년이 좀 깜깜해 보인다. 음. 근데 옆에 내가 그 투자 안 한 기업을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눈에 좀 보인다. 음. 예를 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약간의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될 거와 아닐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비관적이고, 지금 요즘에 막 예금 많이 하시잖아요. 막 예금이 그렇죠. 막 쏠려 있고.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2년 전에 주식으로 쏠렸고 작년엔 비트코인하고 음. NFT로 쏠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올해는 또 이쪽 예금이죠. 금리가 좋으니까. 그럼 네.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예금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반,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계속 바뀌고 예, 있잖아요. 바뀌어요. 근데 그 쏠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 없는 대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사실 주식입니다. 네. 주식은 6개월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좀 느리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자산 중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가 가는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해 있다면 음.
결국 그런 기업들 내년 보시고 좀 투자를 해 놓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주식 물려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이면 네. 끝까지 참아내시면 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음. 아무리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자꾸 음. 드리는 게 최악은 좀 지나가거든요. 우리 그 괴롭혔던 금리가 이제 꺾이잖아요.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음.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어 작으면서도 큰 희망이죠.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씩 꺾일 것이다라는 거. 네. 네, 주식 연구소 코너에서 우리 연불리 님이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네. 생생경제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 증시에서 특징주는 뭔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씩은 회복되는데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죠. 뭐 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은 뭐 바닥은 찍었는데 주가가 탄력적이진 않고요. 근데 음. 요즘에 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에너지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음. 특히 이제 유럽이 SOS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을 못 받으니까 네. 유럽이 이제 미국 쪽에 좀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고 또 하나가 저번에 타겟이라는 이제 중산층 대상으로 하는 그 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월마트 같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저가 제품을 만드는 유통회사나 아니면 또 백화점은 또 장사가 잘 됩니다. 미국 음. 최대 백화점 중에 하나인 그 메이시스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또 3분기에 그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 가지고 주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음. 이제 이 가성비가 좋은 기업들 아니면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니면 비싼 제품 이런 것들은 또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쪽에 연결이 된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그리고 좀 어. 의외였던 게 요새 IT 제품이 좀 많이 안 팔려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네. 그것만 전문으로 파는 회사가 있죠. 베스트바이라고. 음. 우리 한국의 롯데마트 좀 비슷하죠. 음. 근데 이 회사는 또 실적이 너무 또 잘 나와 너무 가지고 잘 나왔다고 9%는 하더라고요. 예. 9%또 이제 캐주얼 의류의 대표 회사죠. 아베크롬비라고 음. 이 회사도 15%나 주가가 하루에 급등을 했는데 사직 아베크롬비는 뭐가 있었나요? 아니 실적이 좋았어요. 이 아. 기업도.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기업은 바로 그냥 고물가 고금리에 직격탄 받아서 음. 안 좋기도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 소비가 아주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저축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차별화되는 그런 좀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재고가 많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얼마나 잘 털어내는지 올해 좀 잘 털어내야 내년이 되게 가볍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재고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이제 앞으로 좀 실적 시즌마다 잘 네.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염승환 염블림 님도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지금 실적을 보면서 아주 비싸거나 혹은 아주 가성비가 좋고 싸야지만 잘 팔리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전망을 분석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좀 없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좀 따지면 유통회사 중에 지금 장사 가장 잘하는 데가 잘 되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편의점은 일단 가격이 싼 건 아니죠. 사실 편의점이 싸게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소량의 필수 소비재를 다 구매를 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돈은 쓰고 사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선택을 받고 있고 또 근데 거기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 뭐 도시락이라든가 HMR 가정 간편식은 음. 어쨌든 우리가 한 끼 식사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구색을 잘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꾸 편의점 얘기를 하는 게 근데 편의점에서도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음. 소주나 맥주가 또 되게 많은데 의외로 또 비싼 소주가 잘 팔립니다. 그 어. 박재범 소주가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네. 여전히 없어서 못 팔고. 그게 만 전 원이 잘 넘는데 몰라요. 근데 소주 아, 술 잘 안 그러시구나. 좋아해서. 근데 우리 보통 소주가 이렇게 만 원짜리 소주는 별로 없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네. 박재범 소주 원소주라고 하는데 음. 이름이 그거는 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없어요. 가면. 그래요? 예, 그냥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요, 내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 브랜드 제품은 음.
그냥 거부감 없이 사버려요. 지금 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좀 껴가지고 브랜드가 좀 애매하고 대체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팔려요. 그런 어. 것들 중에서 아예 싼 것만 사든가 그리고 완전히 가성비가 좋거나 아니면 음. 비싸도 야, 나 이거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음. 그래서 요즘에 보면 호텔에 그 뷔페가 그렇게 또 잘 된대요. 그 사람들이 비싸도 한 끼 또 맛있게 먹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싸게 음. 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극과 극의 지금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그 유통회사도 마찬가지고 식품회사도 그렇고 뭐 의류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중간 정도에 되는 상품들을 파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전을 하는 어. 그런 좀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이 편의점이나 이런 것만 봐도 네. 지금 극명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네.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또 투자자들은 연말 랠리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월간을 어떻게 관측을 내놓고 있나요? 연말 랠리 기대감은 조금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이제 지금 연준이 이제 제동을 좀 걸었죠. 이제 긴축 속도 좀 늦추기로 이미 이제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 한 번의 고비가 남아 있죠.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인데 네. 요 고비만 좀 넘어가면 요것만 또 안정되게 나와주면 연말 랠리 나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또 12월 13일, 14일 날 이제 FMC가 열리는데 네. 그 전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 다음에 이제 FMC까지 잘 연결이 되면 이제 연말에 특별한 사실 악재 나올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내내 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음. 저가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물가만 좀 크게 뭐 우리가 예상 수치를 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연말 랠리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의사록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연준도 그동안은 이제 이 두 가지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연준 장이 참 힘든 게 음. 이 물가도 잡아야 되고 고용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의장을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게 음. 왜냐면 우리 이 샤워할 때 이 물을 처음에 틀 땐 되게 뜨겁잖아요. 네. 근데 적정 온도를 맞춰야 되죠. 음. 그럼 틀었다 줄었다 틀었다 줄었다 하는데 연준도 똑같아요. 이 음. 물가 잡겠다고 일단 엄청 세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 거죠. 약간 이제 음. 물가가 좀 잡히니까 자 이제 경기 몸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음. 이제 약간 이제 속도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연준도 네.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챙기겠다. 그럼 뭐 음. 이제 긴축 속도가 완화되는 거니까 음. 그런 조건만 붙는다면 충분히 뭐 연말에 좋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게 유럽과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최근에 중국도 요즘에 리오프닝이 계속 나오고 음. 유럽도 지금 에너지 문제가 좀 완화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어쨌든 글로벌 경기에 좋게 작용을 하니까 음.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나쁘게 볼 만한 요인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그 베이징 북경에서는 다시 봉쇄한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던데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떻죠? 중국이 그 올해 3, 4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확진자가 일 평균으로 3만 명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뭘 했냐면 상해시를 셧다운했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봉쇄한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음. 그 큰 도시 상해 말고도 한두 개 더 있었죠.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음. 근데 말이 한 달이지 그냥 완전 셧다운인데 그러면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네.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일평균 3만 명 또 나오거든요. 오늘도 음. 3만 명 넘었어요. 음. 지금은 한번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봉쇄를 안 합니다. 그 어. 이유가 요즘에 중국 인민들이 좀 굉장히 지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음. 폭스콘 공장에서도 탈출 사고가 나고 아.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을 그렇게 계속 가둬놓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또 이미 분노가 3월에도 극에 달한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정책을 좀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풀어줄 건 풀어주고 조이긴 조이되 조이는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거죠. 음. 한 달이 아니라 뭐 2, 3일, 일주일. 그럼 이제 방역 규제가 확실히 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같은 확진자 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제 음. 중국의 과도한 규제는 끝난 것 같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중국 증시나 이런 이제 글로벌 증시에 조금 호재로 작용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게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겠
군요. 네, 이것만 이제 좀 잘 당장 남은 나와주면. 거는 이제 그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음, 정도만.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 그래서 이제 기업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건데 얼마나 뭐 경기 좋게 보냐. 음, 그거랑 이제 고용 지표 나오는데 요건 솔직히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아요. 안 좋게 나와야 연준 위원들이 경기에 더 신경을 쓰겠죠. 네, 그래야 이제 긴축 속도가 더 완화되니까. 그래서 네, 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경제 지표는 일단 안 좋게 나오는 게 음, 좀 증시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축구 경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치킨 배달이 폭주를 하면서 일부 배달앱이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수혜주라고 하면은 치킨, 또 맥주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특징주들의 흐름도 짚어주시죠. 이게 그 주식은요, 항상 그래요. 먼저 오릅니다. 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 맥주가 1,500원이었거든요. 이번 네. 달 초에. 그랬다가 지금 며칠 전에 한 2,300원까지 갔었어요. 아, 꽤 많이 이달 올랐죠. 초에 샀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다시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엔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한국전 열리기 전부터 미리 올라가지고 음, 어제 오늘은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왜 다시 빠지냐면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맥주 많이 마시고 치킨 하는데 항상 주식은 그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일회성인지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오는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결국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음, 16강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사람들이 음, 또 맥주 모르겠습니다. 화병 나서 마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16강을 가고 우승을 하건 간에 뭐 그러면 더 많은 소비가 되겠지만 이게 음, 영원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벤트는 이벤트성인 이벤트예요. 거니까.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 실적 잠깐 좋아졌다고 만약에 이거 이제부터 좋아지나 보다 하고 음, 들어가시면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맥주나 치킨이 그러니까 요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치킨 맥주 관련주를 보수적으로 보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음, 치킨만 예로 들어도 아시겠지만 한 그 할인점에서 지금 얼마나 싸게 팝니까? 음. 뭐 그 무슨 치킨이라고 있잖아요. 하나에 6,990원에. 아, 네. 그러면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죠. 음. 그리고 맥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맥주가요. 편의점에 가면 수제 맥주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들이 뭐 만 원 예. 할인 행사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하고. 예전에 그 우리가 자주 먹던 그 맥주들이 이 매출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 치열해요, 너무. 예.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걸 보셔야지 그냥 단지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 좋아지겠지. 이건 음. 그냥 단기 트레이딩이죠. 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기업들 잠깐 반짝하는 건 네. 단기 관점으로만 대응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11월 28일에 또 가나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또 그럼 들어가서 사놔야 뭐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기면 좀 오를 수는 있는데 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뭐 단기고 그런 음. 걸 하실 능력이 안 되시면 안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는데 직접 투자를 요청했죠. 머스크도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게 한국의 테슬라의 그 아시아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게 좀 제발 립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하는 지금 음, 바람입니다. 그냥 대통령 앞이니까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게 얘기는 해줬는데 사실 립 서비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음,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려는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되면 좋죠. 이게 만약에 머스크가 한국의 기가 팩토리 이게 그 만약에 짓기로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음. 엄청난 산업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가 공장이. 팩토리라는 게 어떤 거죠? 기가 팩토리 뭐냐면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그 테슬라의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 공장도 있어요. 네. 배터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거대한 공장입니다. 음,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드는 전용 공장이죠. 근데 음, 이게 미국 텍사스에 있고요, 중국에 있고 독일에 있어요. 예, 다 큰 나라들에 있는데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세계 자동차 5대 강국 중에 하나죠. 음, 방금 말씀드린. 근데 한국과 일본에 지금 없어요. 어, 그래서 일본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아마 한국으로 음. 만약에 온다면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머스크가 우리 한국에 좀 투자했으면 좋을 만한 게 머스크 입장에서도 좋은 게 한국에서 연간 10조 정도로 우리나라 부품을 다 사가지고 가요. 음.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 조향 같은 장치라든가 배터리 네. 다 우리 LG 엔솔 거 쓰잖아요. 거기에 전후방 생태계가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면 뭐 세제 혜택도 주겠죠, 당연히 음. 정부에서. 그러면 이게 이 자동차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요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음. 그래서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또 네. 현대차를 또 자극시킬 수도 있죠. 음. 그리고 또 들어오니까 경쟁을 또 붙이면 현대차도 더 음.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또 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좀 실행을 한번 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머스크 속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해야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